사람 사는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 일 없던 하루가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뒤집히기도 하니까요. 그날도 그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2, 전남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그날은 딸과 사위가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잠깐 들릴게요. 딸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반가웠습니다. 자식이 온다는데 부모 마음이야 늘 같은 법이니까요. 아내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위가 좋아하는 불고기 좀 할까요? 그래,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그렇게 작은 시골집에는 오랜만에 음식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당에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위였습니다. 딸도 함께 내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냐? 사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직장 이야기, 사위는 회사 이야기.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 한 잔이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막걸리 한 잔 하시죠. 저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위가 권하니 한 잔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마시자. 막걸리 병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게 그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위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막걸리 한 잔이 들어가니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이 이상해졌습니다. 요즘 시골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괜찮다. 그러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시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그 말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위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도 좀 팔고 도시로 올라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식탁의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짝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 시골집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살며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집이었고 아내와 함께 늙어온 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사위는 웃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그냥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누가 이런 시골집에서 살아요. 그 말이 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해라. 사위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왜요? 틀린 말했습니까? 그 순간 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이제 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자식들만 힘들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그런 고집은 그때였습니다. 사돈 어른이 들어왔습니다. 사돈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오늘 이 집에 온다고 해서 잠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어이, 다들 밥 먹고 있나? 그렇게 들어온 사돈은 식탁 분위기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공기가 이상했으니까요. 왜 그래? 그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현실적인 얘기 좀 했습니다. 사돈이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집 팔고 도시로 올라오시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자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긴. 사위가 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얘기했는데 장인어른이 화를 내셨어요. 그 말에 사돈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이 올라갔습니다. 버릇없이 퍽!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식탁이 뒤집어졌습니다.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내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무서운 사람이 우리 집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바로 사돈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미친 듯이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사람 사는 동네에서 소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누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마을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밤새 한숨만 쉬었습니다. 딸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맞은 얼굴보다 속이 더 아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사돈에게 주먹을 맞아본 것이, 그것도 자식들 앞에서. 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 아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나 때문이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주먹을 휘두른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집 앞을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 벌써 퍼졌구나. 마을은 좁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집에서 싸움 났대. 사돈끼리 주먹질했다던데? 장인이 맞았다더라. 말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 하지만 그날 오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탁. 숨이 거칠게 들리는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왔구나. 사돈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우리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을 끝까지 들릴 것처럼 컸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사돈댁. 하지만 사돈의 아내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고 이제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사돈의 아내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 때렸어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아내도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돈의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다 들었어요.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맞아서 들어왔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댁, 그게 아니라. 하지만 그녀는 이미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쾅!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을 뭘로 보고. 마을 사람 몇 명이 담장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휴, 또 시작이다. 오늘 제대로 난리 나겠네. 아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돈의 아내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앉긴 뭘 앉아요. 그녀는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저도 그때 화가 올라왔습니다. 사돈댁, 제가 크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 하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손땡갑 받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댁,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말하세요.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뭐가 사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먹 휘두른 건 내가 아니라 사돈입니다.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담장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사돈의 아내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한테 주먹을 휘두른 건 사돈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사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사위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너, 사돈의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사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해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위의 진짜 속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함과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돈의 아내는 사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화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해. 사위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게. 사돈의 아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사위의 목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였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사돈의 아내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딸은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싶었습니다. 어젯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냥 이야기하다가 사돈의 아내가 바로 말했습니다. 뭐 이야기? 사위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집 이야기. 그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집? 사위가 말했습니다. 도시로 올라오시라고 사돈의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다툼이 좀. 그 순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다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사돈의 아내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사돈의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돈의 아내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의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위를 돌아봤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오히려 웃음이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사위를 불렀습니다.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손바닥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사위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딸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아내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어젯밤 주먹을 휘두른 바로 그 사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소문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집 안 상황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깨진 그릇, 넘어진 의자, 마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눈빛. 사돈의 아내가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사돈은 당황했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당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사돈의 아내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소동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사위가 숨기고 있던 더 큰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당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돈의 아내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잠시 후 사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아내는 그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담장 밖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구경거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 쪽을 잠깐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돈은 결국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돈의 아내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사돈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돈의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사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위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위는 작게 말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돈의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사위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외쳤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돈의 아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돈의 아내는 천천히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저에게 사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한 집안에 숨겨진 욕심과 갈등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이 오가고 그릇이 깨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집이 이제는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사돈의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기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사돈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봐도 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미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 마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돈의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놀란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마당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위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때 사돈의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돈은 한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당 밖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돌아가기 전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단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겪은 일들이 사람을 조금씩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화를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걸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어른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집 마당에서는 다시는 그날 같은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사위가 마당에 와서 조용히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뒤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